(2025년 2월 1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96일차, 그리고 휴전이 시작된 지 25일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휴전이 시작된 지 25일 만에 깨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왜 이러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관련해서 연일 쏟아내는 발언들이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널드 트럼프의 구상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일간의 이스라엘 뉴스, 우리 이유진 PD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이제 휴전 1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이스라엘 인질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2월 8일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석방이 됐는데, 이전에 그 석방되었던 인질과는 다르게 이번에 석방된 3명의 인질들의 상태가, 특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는가 본데,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길래 이렇습니까? 일단 이번에 귀환한 이스라엘 인질 3명이 52세 엘리 샤라비, 그리고 34세 오르 레비, 56세 오하드 벤 아미로 모두 남성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질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마스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다고 하고, 하마스 요원들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기력도 없고 걷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초기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는 조금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심각한 영양실조로 그전에 대비해서 체중이 약 30%가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심각한 근육량 감소, 심혈관 기능장애, 소화기능 문제, 우울증, 불안 등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하루빨리 남아있는 인질들을 모두 데려와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질 협상에서 정부의 대응을 좀 비난하는 격한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인질들의 상태에 대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인내심이 곧 바닥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에 이제 연합군들이 그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발견된 그 유대인 포로들의 모습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요번에 그 돌아온 인질들의 모습이 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당연히 뭐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솟겠죠. 특히 가족들도 그렇고. 도대체 가자지구에서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이 인질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길래 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 걸까요?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인질들이 있었던 곳이 터널인데, 어둡고 공기도 뭐 없고 빛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슬에 묶여서 서 있거나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지금 최근에 이제 석방될 무렵에 돼서야 하마스가 그 사슬을 풀어줘서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음식도 이제 거의 먹지도 못했고, 샤워 같은 경우는 몇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용변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납치 기간 동안에 인질들은 전부 맨발로 계속 다니다가 이번에 토요일에 풀려날 때 돼서야 이제 겨우 한 번 신발을 신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하마스에게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인질들의 건강 상태와 그들이 그곳에서 겪은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브래드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마스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 하마스는 반드시 완전 박멸해야 되고 소탕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주장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 풀려난 그 인질들, 물론 뭐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인질들에 비하면 그래도 풀려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인질들이 돌아온 뒤에 더 안타까운 그런 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첫 번째로 52세 엘리 샤라비는 이스라엘에 돌아온 뒤 첫 번째로 가족을 먼저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샤라비는 이번에 석방될 때까지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샤라비의 아내와 그 두 딸은 이미 그 지난 10월 7일에 하마스의 그 공격으로 키부츠 자택 안전실에서 목숨을 잃었었고, 그리고 함께 납치되었던 형 요시조차도 그 가자지구에서 사망을 했었는데, 그 사실을 이번에 듣게 된 샤라비가 굉장히 큰 충격에 좀 빠졌다고 하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34세 오르 레빗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족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이번에 귀환을 했는데, 아내가 이미 10월 7일에 하마스에 의해서 살해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 홀로 남아있던 3살배기 아들을 이번에 제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석방된 이 인질들이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유증, 트라우마,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스라엘 당국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솔루션을 준비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참 끔찍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월 10일 날 하마스가 그나마 그 전에도 인질들을 찔끔찔끔 석방시켜 주다가 2월 11일 날 갑자기 더 이상 이제 인질 석방을 안 해주겠다,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러고 나섰습니다. 이 왼수 같은 하마스 왜 그런 겁니까? 이제 하마스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민의 귀환을 지연시키고 총격을 가했다. 그리고 가자 지구 여러 지역에서 구호품 지급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고, 오히려 하마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휴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하마스 쪽에서는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그 구호물자를 좀 막고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구호물자 트럭 운송을 좀 담당하는 한 고위 구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단 가자 지구에는 현재 인도적 위기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전 합의 이후로는 매일 약 600대 정도가 되는 그 구호 트럭들이 가자 지구로 수송이 되고 있고, 가자 지구 내에는 지금 식량이 풍부한 상태이다라고 말을 전했고요. 그 해당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하마스가 지금 이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서는 인위적인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또한 휴전 이후로 가자 지구로 들어오는 지원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모두 하마스의 주장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증언들이었습니다. 그 가자의 식량이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도 이스라엘 인질들은 이번에 나온 그 인질들 상태만 봐도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로 이제 굶겨진 것을 봤을 때 인도주의적 책임이 오히려 하마스 쪽에 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하마스의 일방적인 그 석방 연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15일까지 인질들, 나머지 인질들 지금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5일까지 나머지 인질 모두 다 석방해라. 안 하면 휴전이고 뭐고 없다. 심지어는 하마스를 향해서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지옥이 쏟아질 거다. 15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을 취소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15일이 되면은 그 내가 말한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 개입에 대해서도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그리고 인질 석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2~3명씩 찔끔찔끔 내보내는 거 말고 그 토요일 15일 그 당일에 전부 남아있는 인질을 돌려보내라 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이에 합세해서 네타냐후 총리도 토요일까지 인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자 지구에서 다시 전쟁을 재개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5일이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내일 모레 토요일 얼마 안 남았는데 정오까지라고 했어요. 정오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좀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6시에까지 나머지 인질들이 모두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인정사정 봐줄 거 없죠. 지옥의 불을 아주 그냥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또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카치 국방장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IDF는 네타냐후 총리의 지시에 따라서 가자 내부와 그 주변의 병력을 집결하고 추가 병력을 남부사령부에 배치해서 해당 지역의 방어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투병력과 작전부대 휴가를 연기했다고 월요일에 IDF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마스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화가 나서 다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질들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지옥에 빠질지 모르니까 나머지 인질들을 다 불러 모아라.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우리도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하마스는 그전에 있다 IDF 측에 당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려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재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고위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몇몇 고위 그 하마스 간부들은 IDF가 기기를 통해서 자신을 추적하고 또 이제 암살하려 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미리 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하마스는 현재 IDF 움직임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특수부대나 아니면 기타 작전부대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감시작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끈다고 해서 못 찾지 않아요. 하여튼 이번에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후티는 또 왜 이러는 겁니까? 얘네들도 지금 뭐 또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수장인 압둘 말리크 알 후티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고 다시 가자 지구에 들어와서 전쟁을 재개한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달 가자 지구 휴전이 시작이 된 이후로 후티도 공격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홍해 항로도 안정을 지금 되찾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가자 지구 휴전이 파기가 되고 다시 그 전쟁이 재개가 되면은 후티도 항로 위협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그 집단 이주,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주 시켜야 된다. 이런 그 방안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그 이후에 어떤 얘기 또 했습니까? 네, 요르단과 이집트가 이제 그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두 나라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보류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엄포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자지구를 떠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가 재개발된 이후에는 돌아올 권리를 갖게 되느냐라는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가 일시적인 이주가 아니라 영구적인 이주임을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못을 박았습니다. 잠시 비켜달라 이게 아니라 아예 뭘 떠나라 얘기인데 그러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과 지금 만나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주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뭔가 얘기를 했나 봐요. 결국 그렇게 될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일에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요르단 국왕은 그전에부터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르단이 가자지구의 어린이 2,000명을 우선적으로 그래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이주시키려고 한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200만 명인데 여기에 비하면은 거의 0.1%로 굉장히 작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의 수용 의사를 지금 내비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물고 트는 거예요. 우선 네. 2,0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하고 휴전 중인데 지난 2월 9일부터 IDF가 시리아 국경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휴전인데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그 무기 제조랑 무기 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휴전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IDF는 2월 9일에 레바논 동부의 베카 계곡에 위치한 시리아랑 레바논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공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당 지하 터널이 헤즈볼라가 무기를 밀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터널인데 그전에도 IDF 측에서 공습을 했었던 터널입니다. 근데 이번에 복구 시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IDF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한 헤즈볼라 측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탄약시설과 발사대도 발견을 해서 추가적으로 함께 공습했다고 IDF가 밝혔습니다. 같은 날 IDF가 그 시리아의 남부 지역을 공습하는데 거기가 바로 시리아에 있는 하마스의 무기 창고라고 그래요. 하마스의 무기 창고가 시리아에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2월 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리아 남부 지역에서 IDF가 하마스 무기 창고를 공습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기 창고는 시리아 남부 다이르 알리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제 IDF 측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란의 지시로 시리아를 이용해서 테러 작전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IDF는 이러한 안보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작전들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